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피하나? 예전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요즘은 답이 늦고 마주쳐도 인사만 짧게 하고 지나갑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예민한가? 바쁜가 보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이유를 묻지 못한 채 혼자 정리합니다. 괜히 물었다가 더 어색해질까 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기 시작할 때 대부분 이유는 사건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도 아닙니다. 문제는 말투입니다. 같은 말이어도 어떤 말투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어떤 말투는 이유 없이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말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편한 사람들은 착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되는 말투를 쓰지 않아서 편합니다. 이 기준을 재벌 회장들도 똑같이 봤다고 합니다. 능력보다 먼저 말투에서 사람을 걸렀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고칠 수 있고 관계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회장의 기준 사람을 고르는 말투에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하시고 회장들이 끝까지 지켰던 사람의 품격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이병철은 왜 설명부터 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을까? 이병철 회장은 보고 자리에서 유독 불편해하는 말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을 시작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병철은 더 이상 말을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메모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판단은 이미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설명이 앞서는 사람은 책임을 뒤로 미룬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설명부터 꺼내는 말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려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투는 우리 일상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가족에게, 지인에게,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한마디가 나오면 상대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내 말은 이미 틀렸구나.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들을 생각이 없구나. 중요한 건 이 말투를 쓰는 사람은 대부분 악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투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은 다릅니다. 설명부터 시작하는 말투는 내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다툼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병철이 이 말투를 곁에 두지 않았던 이유도 같습니다. 회장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결과를 먼저 꺼내는 사람, 그리고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설명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설명으로 시작하는 태도를 경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관계에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예민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설명부터 꺼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관계는 말이 많아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말의 순서가 어긋날 때 멀어집니다. 설명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말이고 경청은 관계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병철이 곁에 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상대의 말을 먼저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면 내 말의 내용보다 내가 말을 시작한 순서를 한 번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2장. 정주영은 왜 말로 설득하는 사람을 믿지 않았을까? 정주영 회장은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유독 오래 두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편해했던 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태도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때 꼭 이런 말투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주영은 이 말이 시작되는 순간 자주 이렇게 잘났다고 합니다.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은 화를 내는 말도 면박을 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정주영에게 이 질문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싶었던 건 논리도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나를 이기려는 사람인지 함께 판단하려는 사람인지 그 태도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 되는 일은 처음부터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말로 상대를 밀어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투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배우자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가족에게 우리는 자주 말로 설득하려 듭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들어봐.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이건 내가 오해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데도 자꾸 멀어집니다. 말은 오히려 더 많아졌는데 관계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정주영이 말로 설득하려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던 이유도 같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증명하려는 사람보다 판단을 함께 열어두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했던 말투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투에는 상대를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함께 보자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주영은 말을 닫지 않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관계에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면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를 설득하려 들지는 않았을까요? 상대의 마음을 열기보다 내 말을 납득시키려 하지는 않았을까요? 사람은 이해되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길 필요가 없을 때 곁에 남습니다. 정주영이 곁에 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이기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말로 설득하려는 순간 상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판단을 함께 열어두는 말투는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가 나를 피하고 있다면 내 말의 논리보다 내 말투에 담긴 힘의 방향을 한번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3장. 이건희는 왜 사람을 묶어 말하는 말투를 가장 경계했을까? 이건희 회장은 회의 자리에서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정리하는 말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실수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나이대는 원래 그렇죠. 다들 그 정도는 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건희는 질문을 줄였다고 합니다. 지적을 하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표정이 다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가벼워집니다. 아, 지금 선이 그어졌구나 하는 공기요. 그가 남긴 말로 전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순간 더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사실은 기준입니다. 사람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사정도 맥락도 변화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나이 들면 다 고집이 세져.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대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덜 합니다.
연락도 조금 줄입니다. 만나도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누굴 피할 때 대부분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당한 느낌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 장면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아는 지인, 친척, 친구와 대화하다가 내가 툭 던진 말이 상대를 정리해버리는 순간이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야. 이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선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바뀔 여지는 없구나. 내 말은 들어줄 생각이 없구나. 이건희가 그 말투를 경계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회장에게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봐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식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왜 그런 선택을 했나?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나?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나? 즉, 사람을 사람으로 묶지 않고 상황과 선택으로 나눠보는 말투입니다. 이 말투를 쓰는 사람은 남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굳이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 관계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전보다 나를 피하는 것 같을 때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원래 그래. 다 그렇지. 그 나이대는 다 그래. 이 말은 편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선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이야기할 이유를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난을 들어도 버티지만 정리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은 말없이 멀어집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가 나를 피하는 듯하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 먼저 내 입에서 나온 원래 그래가 그 사람을 먼저 밀어낸 건 아닌지 조용히 한 번만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4장.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회의실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느슨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그 정도는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더 이상 질문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 3명의 회장은 같은 판단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멈춘다. 이병철은 이런 말이 나오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다는 말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정주영은 더 단순했습니다. 비슷한 말이 나오면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너는 왜 여기 있나? 그 질문 하나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남들 뒤에 숨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결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역시 이런 말투를 가장 위험하게 봤습니다. 그가 남긴 말로 전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말은 조직을 망친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정답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고 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투는 회의실보다 우리 일상에서 더 자주 쓰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서운함을 꺼냈을 때 말이죠. 그 정도는 누구나 겪어.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건 아니잖아.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대개 더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감정을 다룰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 연락은 조금 줄어듭니다. 만남도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나를 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멀어질 때는 대부분 큰 싸움이 없습니다. 책임이 사라지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새 회장이 이런 말투를 가장 먼저 끊어낸 이유도 같습니다. 회장에게 결정이란 여론이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곁에 둔 말투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태도. 이 태도가 있을 때만
회장은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관계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면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원래 그런 것으로 넘겨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관계를 남기지만 자기 감정이 대충 처리됐다고 느끼는 순간 조용히 물러납니다. 책임이 빠진 말은 편해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가장 차갑습니다. 새 회장이 곁에 둔 사람은 여럿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장. 새 회장이 끝까지 곁에 둔 말투.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가장 조용해지는 순간은 누군가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의외의 한마디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회의를 흐리는 말도 아니었고 책임을 피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새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병철은 확신에 찬 사람보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오래 지켜봤다고 합니다. 들릴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고칠 준비도 되어 있다. 정주영 역시 이 말투를 특별하게 봤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일은 사람과 한다. 완벽한 판단보다 다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희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자신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지를 중요하게 봤다고 전해집니다. 확신은 혼자 만들고 기준은 함께 만든다. 이 말투의 힘은 의외로 일상에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가족 대화에서,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뒤의 대화에서 말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이 말이 나오면 상대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투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상대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새 회장이 이 말투를 끝까지 곁에 둔 이유도 같습니다. 이 말투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책임, 다른 하나는 존중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책임을 피하는 말이 아니라 판단의 주인을 분명히 밝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에게 같이 생각할 자리를 내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장들은 이 말투를 쓰는 사람과는 다툼이 생겨도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관계를 남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관계에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보통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듭니다. 혹은 상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되살리는 말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이 한마디는 상대를 붙잡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말입니다. 새 회장이 끝까지 곁에 둔 사람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말에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말투에 다시 다가옵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가 나를 피하고 있다면 이 한마디를 조용히 꺼내볼 수 있겠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말투가 아니라 태도가 남았습니다. 6장. 회장들이 마지막까지 데려간 사람. 재벌 회장들이 끝까지 곁에 둔 사람들은 의외로 말을 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먼저 손들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방이 조용해졌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회의 자리에서 정주영 회장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한 임원을 지켜봤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정주영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그 임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회장님 말씀이 정리되기 전에 제 생각을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더 자주 불렸다고 합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멈출 줄 아는 태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에게도 비슷한 장면이 전해집니다. 보고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후 결정이 필요한 자리로 더 자주 불려갔습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말 뒤에 사람이 남는 사람이다.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관계는 말투로 시작되지만 사람을 남기는 건 태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말을 더 잘하려 애쓰기보다 한 번 더 듣는 태도를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기 시작할 때 대부분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고 대화가 짧아지고 예전처럼 웃지 않을 뿐입니다. 재벌 회장들은 큰 사건보다 대화가 끝난 뒤 마음에 무엇이 남는지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뒤 괜히 무거워지는 사람, 자꾸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 다음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는 사람, 그 신호를 조용히 기억했고 어느 날부터 중요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아서 떠나기보다 편하지 않아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질문은 이것 하나면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이기려 했는지, 같이 남으려 했는지, 관계는 잘 말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해서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회장들이 끝내 연을 끄는 말투를 더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